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상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산층이 거주한 아파트, 그 주변 상가 또는 그 아파트 상가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상가에 대해서 집중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죠. 근데 제일 확실한 것이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월세를 이렇게 아파트, 이게, 제가 계속 아파트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서로 상호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는 어디냐면 중심 상가하고 이렇게 접촉되어져 있는, 밀접되어져 있는 상가가 최고로 좋거든요. 서로 이렇게 상가의 편리성, 편의시설을 그대로 슬리퍼 신고 찍찍 끌고 다니면서 다 이용할 수 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슬리퍼 찍찍 끌고 다니면서 마트도 장에 가서 장도 보고 호프도 한잔하고 영화도 한 편 볼 수 있고 내 안방 같잖아요. 물론 뭐 그걸 시끄럽다고 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 대다수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70~80%가 중심상가 붙어져 있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차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차 끌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편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중산층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투자하라고 그랬잖아요. 중산층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아파트 상가. 근데 아파트가 몇 세대 이상이면 좋다? 최소한 1000세대고요. 1500세대, 한 1800세대, 1700세대 이러면 끝내줍니다. 딱 거기 앞에 출입구, 사거리. 그 다음에 바로 뭐 사거리, 바로 옆 건물. 이 정도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아파트가 3~4천 세대가 너무 좋고 5~6천 세대 되면 더욱 좋고 7~8천에 만 세대 그러면 그 상권은 바글바글 한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그 상권을 삥 둘러싸고 있으면 그 상권은 끝내주는 상권인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상권이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때려 부었다 도로 재건축해서 더 많은 세대수가 늘어날 거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여야 되겠죠. 여러분, 그 아파트가 20평 이하 아파트, 17평형, 19평형, 15평형, 13평형, 9평형 이런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으면 꽝입니다. 특히 국민임대 아파트에 가시면 옆으로 간 상권은 꽝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저도 마음이 설명하면서 안타까워요. 뭐 국민임대에 사는 사람들을 뭐 차별하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뭐 객관적인 데이터가 국민임대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소득이 낮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 아파트가 그 지구 단위의 새로운 데에서 이렇게 생성되면 거기에 들어왔을 때는 보통 지구 단위의 그 아파트에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규제가 널널해요. 그래서 봐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다 찼죠? 그리고 이게 규제가 강화돼요. 원래 이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이렇게 아파트가 1000세대, 1200세대 이렇게 국민임대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그 룰이 가난한 사람만 이렇게 들어오게 했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교통도 불편하고 뭣도 불편하고 하면 그게 못 들어오잖아요. 계속해서 그 공실 상태가 돼요. 공실 상태가 있으면 LH 입장에서는 비어 있느니 그냥 이렇게 일반 중산층이 들어오겠다 해도 줍니다. 중산층 사는 사람들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혼하거나 뭐 하고 하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되면 이제 버스도 들어오고 노선이 잘 구축이 되죠. 그러면 이제 가난한 할머니도 들어오고 가난한 할아버지도 들어오고 가난한 젊은 친구도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가 또 10년, 20년, 30년 들어오면 어떻거든요? 그 가난했었던 그 다음에 청년들은 처음에 초창기에 그 가난했거나 아니면은 그 초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뭐 다니거나 뭐 했었을 때 급여가 낮겠죠. 그러나 연수가 진행되면서 급여가 상승이 되고 결혼을 하면은 그 임대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자꾸 이게 뭘로 교체가 되냐면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로. 그래서 20년, 30년, 40년 가면 그 임대 아파트는 어떻게 돼버린다? 구축 아파트, 신축에서 구축으로 변해가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로 교체됩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소득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아버지들은 맨날 소주나 까죠. 마트에서 하루 일과가. 할머니들은 그렇습니다. 그거 구축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40년쯤 넘어가면은 콘크리트가 막 깨져서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도 떨어집니다.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신 분도 계시고 막 그러겠죠. 일주일에 한 분씩 떨어진다는 뭐 그런 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정도로 상권이 쇠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국민대 아파트 부분 쪽으로 상가를 사시면 안 돼요. 반대로 거꾸로 아파트가 40평, 50평, 60평으로 깔아버리는 쉽게 말하면 중산층이 아닌 쉽게 말하면 부자들로 깔아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비를 또 그 지역에서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 중산층에 다닌 사람들이 마트에서 쉽게 말하면 물건도 들고 오고 이렇게 쫄래쫄래 오고 슬리퍼 신고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이 소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봐요. 소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빼고 싶고 고급 차 끌고 다니고 벤츠 몰고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데 이렇게 싸구려 이런 거 잘 안 사려고 하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전문점, 어떤 대도시에 나가서 전문점 아니면 백화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물건을 구매해 오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또 대형 평수 주변에 아파트 상가나 그런 데가 이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아요. 대형 평수 사람들을 봐보면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대형 평수 사신 분들도 중산층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 목적으로 대형 평수도 들어오실 수도 있고 뭐 이제 섞이기도 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소득 높으신 분들은 세탁소 하나 양복 하나 수리하는데 택배로 해가지고 서울에다 해가지고 그 전문점에다 맡겨서 다시 가져오고 다시 백에서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물건 하나를 사도 그렇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도 또 지방에 있는 백화점도 이거 백화점이 아니라고 서울에 가서 물건을 사요. 돈 많으신 분들은 그런 현상이 벌어져 버리니까 그 대형 평형에 있는 아파트는 좀 자제를 해라. 그러니까 아파트가 막 1000세대가 넘어간 1200세대나 1500세대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30평이 있고 일부가 40평이나 50평, 60평 있으면 괜찮은데 이 아파트가 전부 다 한 50평이나 40평, 60평으로 깔아버렸어요. 근데 그런데 아파트 상가는 그렇게 매출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모르겠네요. 부동산이 들어가면 좀 장사가 잘 될 것 같네요. 근데 또 부자 사람들 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아서 하여튼 뭐 그렇고요. 어찌됐든 자 핵심이 뭐다 핵심이 24평 아파트 그리고 24평에서 이게 24평, 26평, 27평, 28평, 29평, 30평, 31평, 32평, 33평 요 아파트 라인이 정말 중산층들이에요. 이 라인이 집중되어진 아파트. 그 아파트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좋다? 중심 상권하고 맞닿아져 있으면 좋고요. 또 독점권만 또 생각하고 싶으면 LH 아파트 상가하고 부영 아파트 상가가 좋습니다. 제일 악질 아파트 상가는 이게 제가 뭐 말하면 소송 누르려나 어쩌려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회사는 정말 욕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모로 시작한 아파트예요.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이자로 출발하는 그 아파트가 있거든요. 알파벳 이자로 그냥 진짜 뭐 아파트 300세대, 뭐 500세대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 상가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올 도배를 시켜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올 도배를 시켜도 괜찮은 데는 어디냐면 중심 상가하고 맞닿아져 있는 출입구 라인에 도로가 쫙 끼어 있는 상태에서 쫙 이렇게 도배를 해주면 괜찮습니다. 물론 그 아파트 앞에는 무엇은 없어야 되고요. 조경 같은 건 없어야 돼요. 조경이 있거나 나무가 있으면 상권을 다 또 잘라버립니다. 아무도 오지 않거든요. 그런 상가 받았다가 개박살 나고 뭐 그러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만 내 아들, 손자도 평생 먹고 살만한 아파트 상가
또 아파트 주변 상가는 무엇이다? 바로 중산층이 중점적으로 살고 있는 24평, 25평, 26평, 27평, 28평, 29평, 30평, 31에서 40평대까지 34평대까지 이렇게 중점적으로 있는 아파트들인데, 이 아파트들이 최소한 1000세대 이상에서 이제 1500세대, 2000세대, 3, 4, 5, 6000세대, 7, 8000세대, 1000세대 아니면 이렇게 7, 8000세대, 만 세대가 있으면 엄청 좋은 상가다. 평생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고, 자식도 손자, 뭐 증손자까지 물려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또 때려 붓고 40년 후에 50년에 때려 붓고 또 재건축해서 할 것이다. 1대1 재건축도 합니다. 사람들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0층이다. 그러면 재건축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아파트가 50층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50년 후에 재건축 안 할 것 같아요. 또로 때려 붓고 1대1로 도로 50층으로도 재건축합니다. 아니면은 55층이나 60층으로 뭐 재건축하든지 어쨌든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상권이 되어집니다. 이상 아파트 상가, 아파트 주변 상가에 투자하라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요. 저는 나주혁신도시에서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지기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토지, 아파트 상가, 상가, 꼬마 빌딩, 아파트 뭐 중점 거래하고 있습니다. 물건 접수는 010-727-4080으로 010-727-4080으로 받고 있고요. 제가 유튜브로 물건 광고, 그 다음에 부동산 행간의 의미를 하는 분석,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제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좋다고 판단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꼭 추천해 주시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열린 마인드, 제가 이 열린 마인드를 왜 좋아하냐면, 제가 여러분 시저라고 하신가요? 율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시저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좀 열린 마인드입니다. 열린 마인드. 그래서 열린 마인드가 좋더라. 로마가 2000년이라는 그 거대한 장기 집권을 했겠습니까? 자기네가 정복을 했음에도 열린 마인드로 주기 때문에 국가가 2000년 넘게 나라가 가는 거고요. 열린 마인드로 주지 않으면 나라가 뭐 50년, 100년, 200년 만에 다 무너집니다. 내가 칼로 사람을, 나한테 반항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자식놈들 뭐 여기서 해서 종처럼 부려먹더라도 그 국가 권력이 뭐 한 50년, 100년 흘러버리면 급격히 쇠락해 버립니다. 근데 항상 그것을 감시하면서 뭐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율리우스 시저 같은 경우는 그 유럽의 뭐 율리우스 시저 자체가 아니라 뭐 유럽에 있었던 그 로마라는 나라 전체 시스템 체계가 어떻겠죠? 정복하고 있는 그 정복민들에게 반항한 사람들 물론 다 뭐 씨를 말려서 죽이지만 스스로 항복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다 해주죠? 그렇죠. 군사권하고 세금 징수권만 뺐고 거기서 여전히 왕이라는 것을 빼고 지방 토흐로서, 지방 귀족으로서 살게 할 수 있고, 아들이나 본인이 로마의 수도 언로온에 와서 언로온이 되게 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장을 다 해주는 거죠. 피지배 정복민인데도 그 나라의 귀족이고 지배층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 뭐 목숨 바쳐 이렇게 투쟁해서 싸우는 것과 내가 이렇게 하는 것과 해서 어떻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 카페에는 봐보면 직거래방이 있습니다. 이 직거래방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물건을 직거래 하시는 것에서 전혀 저는 방해하지 않고 활용하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제가 밴드에 호남 직거래방도 개설을 해뒀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와서 개인들과 거래자 하십시오. 그리고 제 이렇게 정보가 좋다고 판단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해 주시라 이거예요. 이게 정보는, 좋은 정보는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해야 더 빛을 발하고 서로 발전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저에게 항상 정보와 소스도 좀 제공해 주시면 저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